저녁 6시만 되면 칼퇴근하고 곧장 집에 들어가던 나는 이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집에 일찍 들어가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다. 집에 들어가 봐야 마음 둘 곳이 없었기에. 퇴근 시간만 되면 늘 짜증이 났고 술 약속을 잡아 취해서 귀가하기 일쑤였다. 하루는 아들놈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오늘 빨리 퇴근해요? 글쎄, 일이 좀 밀려있긴 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 이모가 올라왔어요. 저녁 상 차리고 있으니깐 집에 와서 식사하시래요. 대구 사는 처형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올라왔다고. 처형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제부집에 왜 온 거야? 조카들 어떻게 살고 있나 감시하러 왔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혼한 전처가 보냈나 싶기도 하고 별로 탐탁지 않았다. 갑자기 어쩐 일이래? 서울 왔다가 그냥 내려가기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간대요. 갈 때 뭐 사가지고 갈 건 없어. 아니요. 이모랑 홈플러스 가서 장 다 봐두었어요. 아빠만 일찍 오시면 돼요. 그래, 알아서 퇴근하고 바로 갈게. 현관에 들어서자 처형이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 처형 오랜만에 보니 더 이쁘지신 것 같네. 정말? 그런 소리 들으니깐 왠지 기분이 좋은데. 처형이 고개를 살짝 돌려 수줍게 웃으며 눈을 흘겼다. 저 좀 오래 묵을 거예요. 괜찮죠? 네. 내일 대구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겼어요.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 되죠? 대신 빨래 청소하고 밥도 차리고 당분간 식모살이로 지낼게요.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처형과 멀리 떨어져 지내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동갑이고 둘 다 술을 좋아해서 대구로 시집 가기 전에는 자주 만나 한잔 하던 사이라 가끔씩 말도 놓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날도 역시 아이들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밤 11시쯤 되었을 때 처형이 내 방으로 찾아와. 제부 깔끔하게 맥주 한 캔 할까? 안 그래도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한잔하면 좋지. 처형은 이미 나랑 한잔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마트에서 장볼 때 내가 좋아하는 맥주와 노가리 안주까지 준비해 술상을 펴놓고 있었다. 나는 맥주 한 잔을 따라 처형에게 건네주고 내 잔에도 한 잔 가득히 따랐다. 한 잔 쭉 들이키고 그동안 속상했던 거 오늘만큼은 다 잊어버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처형은 알겠다는 듯 대답 대신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원샷하고 딴 말하지 말고 술이나 채워줘 그러면서 빈잔을 나에게 내민다. 그래, 골치 아픈 일 자꾸 생각하면 뭐 하겠어. 오늘 취하도록 마시지 뭐. 처형, 뭐 하는 거야? 술은 가득 따라줘야 제맛이지.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 따라줘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녀가 뜬금없이 우리 집으로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1년 전부터 남편과 권태로 인한 부부관계 갈등과 애들 진학 문제, 그리고 대구에서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수성구 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출받아야 하는데 순조롭게 일이 풀리지 않아 생긴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로 잦은 다툼이 생겨났고 급기야 며칠 전에 이혼하자고 대판 싸우고 막상 집을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 서울로 왔단다. 그 집엔 딸만 둘 있는데 동생이 얼마 전 나랑 이혼을 했으니 1년도 안 돼 언니마저 이혼한다고 집을 나왔다고 하면 장모님이 너무 속상해할까 봐. 놀러 온 것처럼 이틀 정도 처갓집에서 지내다 나와 곧장 우리 집으로 왔다고 한다. 둘 다 술고래답게 제법 많은 맥주병이 동이 났다. 처형은 조금씩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 사실 제부처럼 말도 잘 통하고 술도 같이 한잔 알 수 있는 친구 같은 남자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술도 한 잔 못하고 범생 같은 남편을 만났는지 몰라 제부랑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안 그래? 제부는 이혼하고 따로 만나는 여자 없어?
요즘 남자들 밖에서 엔조이로 많이들 만나잖아? 내 주위에 이혼한 친구들 많은데 한 명 소개시켜 줄까? 처형은 술에 취했는지 평소와 다르게 내 연애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다. 나도 맞장구를 쳤다. 그럼 처형 같은 여자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 줘봐. 그랬더니 그 말 진심이야? 제부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농담이겠지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 수개월이 지났지만 처형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며 제 앞에서 한다는 말이 형님과 이혼하면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고 아내는 40살입니다. 결혼 16년 차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과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둘 다 아내를 닮아 인물이 꽤 좋습니다. 아내는 키가 168cm의 날씬한 몸매, 얼굴은 주먹만한데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쌍꺼풀이 진해서 이국적인 얼굴의 미인이라 간혹 혼혈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런 아내와 제가 사귀게 된 계기는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5년 넘게 사귀던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게다가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져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할 때였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둘이서 술을 한잔하다가 일전에 제가 그녀에게 소개팅 한번 시켜달라고 했던 게 기억나. 그 술자리에 저를 부르게 된 거였죠. 실연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면서 첫 만남을 술자리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보고 반하고 말았죠. 정말 예쁘다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곱게 자란 티가 확 나더라고요. 부잣집 막내딸 포스에 누가 봐도 사랑받고 잘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회사 동료에게 둘이 잘 되게 도와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시간 있냐고 몇 번 거절당했는데 제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제 끈질긴 구애에 여자친구가 그럼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승낙해줘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힘들어 한다는 걸 알고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웃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그녀와 종종 만나 맛집 찾아가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즐기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고 저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하고 재밌다며 그녀도 처음 볼 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월 지내다 보니 어느새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이상형이 피부 하얗고 러블리한 스타일에 그렇다고 너무 순하진 않고 어느 정도 여우 같은 여자인데 제 아내가 딱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완벽했죠. 하지만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옛 남자친구를 잊지 못했는지 둘이 있는데도 가끔 한숨을 쉬는 그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인데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옛 남자친구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에 대해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죠. 남들은 예쁜 아내의 외모는 길어야 3년이라고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예뻐도 별 감흥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울할 때 아내의 예쁜 얼굴만 보면 기분이 풀립니다. 아내 예쁜 얼굴에 반해서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나오는 뱃살도 예뻐 보이고 게다가 살살 녹는 듯한 애교까지 많아서 금상첨화의 성격까지 여성스러우니 저는 자연스럽게 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은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았으며 칼퇴근 후 곧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최근 사춘기에 빠져 사나워지는 자식 새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항상 현관으로 마중 나와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배고파. 빨리 밥 먹자. 하며 반겨줍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피로가 녹는 것을 느끼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하루는 식구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엄마 오늘 왜 그래?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아냐? 우리 몰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들 녀석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얼마 전부터 아내가 평소보다 달라 보였거든요. 며칠 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 궁금했던 저는 아내가 SNS를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별 내용은 없었고 온통 가족들과 함께 보낸 사진들만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수상한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날 좋았니?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댓글 단 사람의 인스타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요즘 아내가 기분 좋은 이유였구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둘만의 비밀이 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SNS로 그 남자와 꾸준히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내와 외도를 한 남자는 저와 결혼하기 전 5년 넘게 사귀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자기야, 어제는 너무 좋았어. 꿈 같은 시간이었어.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나더라. 우리 예전에도 너무 잘 맞았는데 그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나 아직 당신만이 사랑하는 것 같아.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도 종종 보자.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 그 자리에 덜컥 주저앉고 말았죠. 아내가 최근 이상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남자와의 외도를 인정했고 서로 1년 가까이 노력해봤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이혼 문제로 우리 집에서 기거한 지가 벌써 6달째. 지금까지 나와 처형은 이렇다 할 마찰이나 그렇다고 서로 남녀 이상의 호감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은 서로 보이지 않기 위해 말은 안 해도 서로가 노력하고 있었고 처형은 이혼한 제부집에 얹혀 사는 것이 미안했던지 집안 청소며 아침 저녁상을 챙겨주며 마치 조선시대의 서방님 대하듯 했다. 그런데 결국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날도 처형과 단둘이 술 한 잔씩 하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화기애애해졌고 저도 기분이 좋다 보니 과음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자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일어나 보니 제가 처형방에 있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처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순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형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져보자 했고 며칠 뒤에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깐 처형이 집 앞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자더니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자기랑 가볍게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제부 생각은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별거 중인 처형과 한 집에 살면서 복잡 미묘한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전 어쩌면 좋을까요?